상식 공략 문제 5의 문제 보겠습니다. 테이블 필드 속성부터 봐야 되겠죠. 수강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수강생과 프로그램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처음에 수강생 테이블을 열어서 디자인 보기에 회원 코드와 성명 필드를 동시에 기본 키로 설정합니다. 회원 코드와 성명을 각각 따로따로 기본 키 누르고 눌러서 기본 키 누르면 안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동시에 눌러야 기본 키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레벨 필드에는 다음과 같은 조회 속성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A, B, C, D, E. 레벨에다가 조회로 갑니다. 여기에는 텍스트 상자는 아니죠. 목록 상자로 가야 되겠죠. 콤보 상자로 가야 되겠죠. 콤보 상자로 가되 테이블 유형이 아니라 값목록으로 유형을 바꿔줘야 되겠고, 행을 A, 심표 B, C, D, E까지인 가나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얘가 알아서 잡혀요. 어떻게? 세미콜론으로. 아셨죠? 세미콜론이 원래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처음이죠. 종료일 필드와 그 다음에 시작일 필드가 반드시 크도록 이렇게 돼 있어.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크도록 하다는 거죠. 종료일 필드가 시작일보다는 반드시 커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시작일이 4월 1일이면 종료일은 당연히 4월 1일보다는 커야 되겠죠. 4월 2일, 3일 이렇게 되겠죠. 1일 같을 수도 없어요. 무조건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는데 필드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드와 필드 간에 대한 유효성 검사이기 때문에 필드 속성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필드 안에서 여기 속성에서 하는 필드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필드 간에 대한 속성을 이루어지는 것은 그 위 상에 가는 테이블 속성에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이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간의 속성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드와 필드 간에, 그래서 필드 종료일 필드가 뭐다? 커야 됩니다. 뭐대? 시작일 필드보다는.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곧 테이블 속성에 이루어하는 거다. 필드의 속성이 아니라 테이블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테이블이다 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코드 필드는 ART01과 같이 영문, 대문자 3글자와 숫자 2글자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숫자에 반드시라고 돼 있으면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00 입력해야 되겠고, 대문자입니다. 그러면 문자를 표현하는 거 L이죠. 그죠? 필수는 L이에요. 근데 대문자니까 갈매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3글자니까 LLL 이렇게 3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가 코드 값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저장하고 프로그램 테이블에 프로그램 코드에 입력 마스크를 대문자 표시해주고 LLL 00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있는 말 하나도 없죠. 저장해라, 그 다음에 표시 문자 하라,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필드에는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수강 과목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이름은 필드 이름인데 여기에 데이터 시트로 봤을 때는 여기에 수강 과목이라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 이름을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캡션에다가 수강 과목이라고 이렇게 써줘라 라는 얘기죠. 수강 과목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장하면 이렇게 수강 과목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건 필드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열 이름이라는 얘기죠. 구분을 굳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거를 데이터를 참조해 가지고 뭐 쿼리를 만든다고 뭐 한다고 하면 수강 과목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강 과목으로 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테이블에는 뭐예요? 프로그램 필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수강 과목 필드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꾸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바꾸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을 이제 헷갈리게 할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저장하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신규 강좌 문서 파일, 텍스트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 테이블을 생성한다.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행의 필드 이름 포함시키고 기본 키는 없습니다. 외부 데이터 텍스트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C 드라이브 DB 폴더에 바로 보일 겁니다. 신규 강좌 원본 가져오는 거죠. 글씨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고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쉼표로 되어 있고 첫 행에 멸머리 이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필드 없고요. 기본키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요. 다음 그 다음 이름은 뭘로 되어 있나요? 신규 프로그램 테이블이죠. 신규 프로그램이죠. 이런 식으로 닫기 하시면 프로그램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져왔다라는 뜻은 요 놈을 이용해서 뭘 또 써먹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못 가져오면 뒤에 있는 문제 못 푼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 수강생 테이블의 프로그램 필드는 프로그램 테이블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종입니다. 얘가 주가 되고요. 정보를 받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M 대 1이다 M 대 1이다 라는 얘기죠. 수강 테이블과 프로그램 테이블을 열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이고 얘는 프로그램 코드고 이렇게. 자, 그러면 수강생 테이블은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테이블 불러와서 프로그램과 여기 있는 프로그램 관계를 맺으러 갔죠. 알아서 무결성 유지 모드 업데이트만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1대 M 자동 잡혔죠. 저장해서 관계를 맺으면 끝냅니다. 폼, 수강생 목록 폼에 있는 폼 속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강생 목록 폼을 일단 열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끔 작업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레코드가 하나만 보이죠. 단일 폼이라는 뜻이죠. 디자인 보기로 가서 폼의 형식에 단일 폼이라 써 있으니까 이걸 연속 폼으로 레코드가 연속적으로 보이게끔 해라. 이게 연속 폼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명, 프로그램, 월 수강료를 각각 이름 필드, 프로그램 필드, 그 다음에 월 수강료 필드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점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가 테이블명이고 뒤에가
필드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테이블에 있는 프로그램 필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명은 데이터 컨트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수강생 테이블에 있는 프로그램 필드고 프로그램 테이블에 있는 프로그램 필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성명 필드를 연결하면 되겠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테이블에 있는 프로그램 필드를 바운딩 시킨다는 거고 월 수강료는 여기 있는 월 수강료 필드를 바운딩 시켜라 이렇게 보는 거죠. 3번 폼의 구분선과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 표시하랍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구분선 예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선택기 레코드 선택기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영역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이런 식으로 2022.10 그러니까 뭐야 이어 y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d는 빠지는 거죠. 없죠. 그래서 관련 속성을 이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어디다 하라는 거야? 시작일 여기 뒤쪽이네요. 여기 시작, 요거와 요거 두 개 하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형식에다가 점 그 다음에 점 이렇게만 엔터 치라는 얘기죠. 종료일에다가도 형식에다가 점 점 엔터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폼 바닥글에 있는 txt 여기 100명 아까 여기 이거 ymm.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전체 연수에 대한 거 그러면 컨트롤 원본 속성으로만 하라고 했죠. 컨트롤 원본 속성과 형식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었죠. 원본 속성이니까 여기다가는 뭐야 앰퍼샌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원본 속성과 그 다음에 형식을 바꿔라 라고 하면 이때는 여기 카운트하고 형식에다가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 컨트롤 원본 .3 버튼 눌러서 카운트 가로별 앰퍼샌드 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폼보기 가서 쭉쭉쭉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0명 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수강생 목록 폼에 txt 개월이 어딨어? 여기 맨 뒷장이네요. txt 개월의 시작과 종료일 차이가 월 단위로 표시되도록 M 단위로 표시되도록 뭐야 이걸 해줘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기간 즉 date diff라는 함수가 바로 뭐냐면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그 기간을 차이값 그러니까 계산하는 값이에요.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뭐야 계산 값을 구해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야 days 함수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days는 그 대신 일자에 대한 계산이잖아요. 그거는 일자의 계산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연도도 표시할 수도 있고 month, 월을 표시할 수도 있고 일자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앞쪽 첫 번째 인수에 이제 그놈을 형식을 바꿔주는 양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쪽 디자인에 여기 컨트롤 .3 버튼 눌러서 자, 여기 한번 도움말 봐서 date diff date diff 함수를 딱 눌러줍니다.
함수로 이렇게 데이트 diff 함수 이렇게 딱 했더니 두 날짜 사이의 간격을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인터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벌 인수입니다. 그래서 y 하면 연도를 표시해주고 m 하면 월에 해당하는 차이값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D를 눌러주면 일자를 표시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차이값, 첫 번째 시작일과 종료일 날짜의 일자 간격을 표시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 양식 표시 예가 없네요. 네, 없네요. 그러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date diff 가로 열고 첫 번째 m입니다. 월향이죠. 그 대신 큰 따옴표를 넣었었죠. m 인터벌 그 다음에 쉼표 시작일이었죠. 그래서 시작일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종료일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맞춰서 자 그러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폰보기로 가서 23, 19, 2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개월이 없어요 뒤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앰퍼샌드 큰 따옴표 개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개월 또 써주면 되죠. 저장하고 이제 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생관리 폼이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보고서 매크로가 생성되나? 매크로인데 이름이 딱 정해져 있네요. 보고서 이름. 그러니까 매크로 이름이 정해져 있어. 보고서라고. 그러면 매크로를 만든다라는 거죠. 만들기 매크로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수강생 목록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다음과 같이 시스템 현재 날짜가 메시지가 표시되고 상태로 표시한 후에 그러니까 이게 먼저 보고서가 먼저 표시된 후에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가 열린다 라는 거죠. 그죠? 여기 느낌표도 나오네요. 그죠? 느낌표 보고서 조회 날짜 오늘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시간 함수 이용하고 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은 앰퍼샌드 now 함수 써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날짜하고 시간까지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앰퍼샌드 입니다 해야 되겠죠. 버튼의 종류는 뭐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만들기 매크로로 가서 일단 폼이 폼이 아니죠. 보고서가 일단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오픈 레포트 뭐예요? 수강생 목록 인쇄 미리 보기로 보고서가 열립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은 없죠. 조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열고 난 다음에 바로 뭐야? 메시지가 열려야 됩니다. 메시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가 열립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오늘은 그 다음에 앰퍼샌드 now 함수 써야죠. now 앰퍼샌드 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입니다. 마침표 있나요? 마침표 찍고 경고음
없어도 되고요. 종류, 정보, 느낌표가 정보죠. 그죠? 예, 위험이면 먼저 한번 볼게요. 종류 위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목은 아까 뭐였죠? 제목은 보고서 한 칸 띄고 조회 한 칸 띄고 날짜네요. 보고서 한 칸 띄고 조회 한 칸 띄고 날짜. 이렇게. 종류, 이게 위험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위험으로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저장은 보고서라는 매크로 이름으로, 그래서 보고서 이렇게 해서 매크로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닫아도 되겠죠? 그리고 어떤 거, 폼, 수강생 관리 폼, 수강생 관리 폼에 디자인 보기에 단추가 하나가 있죠. 보고서 보기 단추. 요놈이 클릭했을 때 오픈하라는 얘기죠. 이벤트 클릭했을 때 클릭은 보고서 클릭했죠. 저장하고 폼 보기 열어서 요거 버튼 누르면 일단 보고서 열렸죠. 그리고 바로 여기 나왔죠. 예, 요거 맞았고 요것도 맞았고 요것도 맞았는데 이거 틀렸죠. 그죠? 예. 요거 틀렸잖아요. 아이콘. 위험이 아니네. 그건 뭐예요? 예, 이게 뭐 정보니까 느낌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붙었죠? 여기도 붙었나요? 여기도 붙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여기는 떨어졌는데 여기는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떨어뜨려야 되고 여기는 붙어있죠. 이런 거 다 맞춰야 돼요. 요거는 바꿔줘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 닫기 하고 여기 있는 거 있죠? 클릭해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매크로에 대한 거 디자인 보기 가서 요놈 여기 오늘은 해서 한 칸 띄고 해줘야 되겠죠. 여기 오늘은 해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종류 요거를 정보로 바꾸면 되겠죠. 정보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저장하고 다시 눌러주면 이제 제대로 나오죠. 한 칸 쪄졌고 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수정해가면서 맞추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닫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고서와 관련된 조회 및 출력 기능. 다음 지상의 수강생 목록.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이제 봅니다. 정렬 기준 다음과 같이 추가하시오. 레벨이 같은 경우 성명, 정렬 추가, 성명, 오름차 순으로 됐고요. 레벨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 그 다음에 레벨 머리글 영역 시작하기 전에 페이지 바꿔. 그러면 레벨 머리글에 현실 가서 페이지 바꿈, 구역전, 반복 실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페이지 바꾸라고 했고, 매 페이지마다 바꾸라고 했고, 시작되기 전에 바꾸라고 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머리글 영역의 레벨 컨트롤에는 레벨 상세 필드 내용이 표시예와 같이 속성이 열매하고 회원, 그러니까 뒤에 회원이 늘 붙어야 된다니 앰퍼샌드 회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 속성과 했고 특수효과 그림자 두라는 얘기죠. 레벨 머리글에 txt 레벨 여기죠. 여기 데이터 컨트롤 원본 이걸로 하면 안 되겠구나. .3 버튼 눌러서 뭐예요? 이게
레벨 상세 필드, 레벨 상세 앰퍼샌드 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레벨이라는 상세가 결국은 필드명이니까. 그리고 뒤에 회원이 붙죠. 그 다음 형식에 가서 특수효과 그림자 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특수효과 그림자. 자, 그러면 저장 인쇄 미리 보기에 그림자 효과 이렇게 들어오죠. 열매예요. (4번) 순번 표시되도록 1, 2, 3, 4, 5, 6 순번 수시됐죠. 그러니까 바운딩 해야 되겠죠. 컨트롤 는 1 누적 합계 그룹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 페이지 바닥글의 txt 페이지 컨트롤 1/3 그러면 1 페이지 한 칸 띄고 슬래시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앰퍼샌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페이지 페이지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페이지 여기죠. 예. 데이터 컨트롤 원번 .3 버튼 눌러서 페이지 앰퍼샌드 한 칸 띄고 슬래시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앰퍼샌드 페이지스 탭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 슬래시 3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가면 이렇게 나오겠죠. 1 슬래시 6. 자, 그 다음에 수강생 관리 폼 머리글에 있는 CMB 레벨 컨트롤 값이 체인징 되면 레벨 상세 테이블에서 변경생 레벨 코드와 동일한 레코드가 조회되도록 하라라는 얘기예요. 레벨 상세 테이블에 있는 레벨 코드가 CMB 레벨에 있는 거하고 일치가 되면 보여진다 라는 얘기예요.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 레코드 소스.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필터 온 속성이나 레코드 소스 속성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건 이제 필요 없, 이건 저장하고 이제 닫게 하시면 되겠고, 수강생 관리 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것 클릭해서 요거 B 하면 B 누르면 이거 딱 하면 이게 체인징 됐잖아. B. 그러면 여기 있는 레벨이 B가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B 값이 다 이제 레코드가 보인다는 거예요. B로만 필터링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 지금 보면 요거잖아요. 이게 여기 지금 레벨이죠. 레벨. 요거는 CMB 레벨이고 이게 지금 레벨이란 말. 레벨. 컨트롤 원본이 레벨 코드와 동일한. 근데 레벨 코드인데 여기는 레벨인데 여기는 CMB 레벨이고 여기는 레벨이란 말이에요. 컨트롤 원본이 레벨인데 레벨 코드가 아닌데. 레벨 상세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명은 레벨 상세 테이블이고 레코드 소스. 자, 그럼 일단 만천원 봅시다. 예, 요게 체인징 된다는 얘기죠. CMB 레벨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 이게 체인징 됩니다. 온 체인징 됐을 때 이벤트죠. 온 체인징 됐을 때 이벤트니까 .3 버튼 눌러서 이걸로 들어갑니다. do 커맨드 docmd 레코드 소스 ali 레코드
드코멘드가 아닌가 봐. 미점 알리 소스 레코드 소스 미점이네요. 미점 레코드 소스는 큰 따옴표 2번.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select 검색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select 보여줘야 돼. 모든 필드를 from 레벨 상세 테이블에서 레벨 상세 생태에서 where 레벨이 CMB 레벨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레벨이잖아. 레벨.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CMB는 컨트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앰퍼샌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 됐어요. 그러면 저장하고 폰보기로 가서 요놈이 C 레벨이 아닌가 봐. 레벨 코드인가 보다. 그러면 취소 종료 넣고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체인징 됐을 때니까 왜 안 됐지? 아까 내가 이걸로 작업했나? 아닌데? 여기 있죠? 요거? 위에? 그쵸, 이거. 여기 레벨 코드. 이렇게 되겠네. 저장하고 폰보기. C 바뀌었네. D 바뀌었네. 그럼 이렇게 보면 이 문제 맞네, 이게. 이거. 레벨 코드, CMB 레벨 코드, 레벨 상세. 이거 다 똑같죠. select from, 그러니까 select 별 from 레벨 상세 테이블. where 레벨 코드가 CMB 레벨 코드와 일치되는 레코드만을 보여줘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잖아요. 자, 문제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문제 CMB 레벨 상세 테이블명 레벨 코드와 문제 그대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겠죠. SQL 구문 작성 요령만 알면 되겠죠. select 필드명은 다 표시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select 검색해서 보여줘 별 그러면 모든 필드를 from 레벨 상세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where 조건은 레벨 코드 필드에 있는 CMB 레벨 코드에 있는 값이 동일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하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처리 기능 구현. 수강생 테이블을 이용하여 종료일이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해당하는 회원의 정보를 조회하는 3분기 종료해라. 오름차순 정렬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수강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합니다. 첫 번째 필드는 성명, 두 번째 필드는 연락처,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드는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종료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성명을 오름차순으로 성명 먼저 오름차순 정리를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종료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을 걸어줬죠. 그죠? 네, 조건 며칠부터 며칠까지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여기다가 between 2022년-7-1 and 2022-9-30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지가 알아서 샵 붙어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실행 버튼 누르면 잘 나오죠. 끝났어요. 20개. 일단 레코드 20개 나왔는지 봐야죠. 레코드 20개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명에 대한 오름차순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 다 왔으면 상분기 종료 조회 이렇게 되어 있죠. 저장 3분기 종료 조회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닫게 하시면 되겠죠. 4점짜리야.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수강생 레벨 상세 프로그램 테이블을 이용하여 크로스 탭 쿼리를 이용해라. 그러면 프로그램별, 레벨 상시별, 행, 열, 인원수 이게 이제 시그마 이렇게 보통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행 쪽이죠. 근데 수강 과목이 아니죠. 수강 과목이 아니라 뭐라? 원래 이름은 프로그램이죠. 예. 프로그램 테이블에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레벨 상시에 해당하는 열,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인원수는 인원수는 회원 코드를 이용해서 하래요. 이것만 일단 계산해 보죠. 이것만 해서 크로스 탭을 먼저 만들어 보죠.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3개 수강생 레벨 상세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요거를 이렇게 3개를 해놓고 그리고 첫 번째 프로그램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이게 아닌데 맞죠. 수강 과목이니까 프로그램 여기 백날 찾아보세요. 수강 과목이 있는지 없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레벨 상시 레벨 상시가 여기 레벨 상시야? 레벨 상세 아니야? 여기가 오타네. 그죠? 이건 문제에 대해 오타네. 레벨 상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원수는 회원 코드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회원 코드 여기 회원 코드 요 세 개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실행 크로스 탭 눌러서 크로스 탭 눌러서 이게 행 이게 열 그 다음에 이게 값은 인원수니까 개수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크로스 탭을 먼저 만드세요. 그래서 실행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 여기 하나 있죠. 인원수에 해당하는 것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뭘로? 네, 레벨 상세가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레벨 상세를 하나를 더 눌러서 요놈을 핵물이 레벨 상세가 아니 프로그램인가? 아니 회원 코드다. 회원 코드를 잘못했네. 수강생 회원 코드를 한 번 더 해서 요놈을 핵머리글로 바꿔주고 요놈을 개수로 해서 이거를 인원수로 바꿔야 되겠다. 인원수 콜론 인원수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인원수 이게 요거 만든 거예요. 요거 만든 거예요. 요거 만든 방금 아까 이거 없었잖아요.
이거 만든 거예요, 지금. 요걸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거 요렇게 똑같이 만든, 요거 이렇게 똑같이 만든. 그 대신 행머리 꼴로 바꿨죠. 왜? 행머리 끈은 크로스텝에서는 3개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열머리는 무조건 1개. 열머리는 무조건 1개. 요거 열머리 끈 무조건 1개. 자, 이제 디테일한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뭐 레벨 상세의 필드의 값이 씨앗이라는 것이면 신규 회원, 그 외에는 재수강 회원이라 해라. 씨앗이면 신규 회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IIF를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레벨 상세, 그거 봐봐. 여기는 레벨 상세라고 해놓고 여기는 레벨 상시라고. 여기 틀렸네. 오타네. 여기 오타네. 그죠? 자, 여기에 작성 IIF 가로 열고 레벨 상세가 씨앗이라면 이때는 신규 회원 쉼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재수강 회원이라는 얘기네요. 재수강 회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식 만드는 거는 이해되시죠?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만들어봐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실행 눌러주면 이제 쫙 알아서 얘가 잡힙니다. 자, 그러면 11.9 교육마술 11.9에 잘 나왔죠. 여기 있는 문제 다 보고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나오면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프로그램별 회원수라는 쿼리 이름을 저장합니다. 저장 프로그램별 회원수. 교육 마술 인원수는 10명입니다. 아시죠? 분석할 수 있죠. 3번 수강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할 대상을 조회한 후 조회된 내용을 새로운 테이블로 만들어서 업데이트 수강생 조회 쿼리로 생성해서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성된 테이블 이름은 업데이트 수강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연락처 필드의 값이 비어있거나 is null 또는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수강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처 필드에 2가지 조건이 있는데 is null이냐 아니면 010으로 시작하지 않느냐,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해서 그놈의 자료를 어디다가 업데이트 수강생 테이블이라는 새로운 테이블에다가 넣어야지.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다가 놓으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기존에 있던 수강생 테이블로 실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웬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 수강생 테이블입니다. 수강생 테이블에 회원 코드, 성명, 프로그램, 연락처만 일단 불러옵니다. 회원 코드, 성명,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연락처, 이 4개만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눌러요. 됐죠? 업데이트를 눌러서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죠? 그죠? 그 조건이 뭐다? is null 또는 시작하지 않는 조건은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조건. 여기 조건. 여기 조건. 연락처의 조건. 첫 번째 is null이죠. is null. 두 번째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일단 010으로 시작하는 거 010하고 별하면, 그리고 엔터 치면 뭐예요? like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앞쪽에다가 not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not like 하면 이제 뭐야, 시작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예. 요거에 대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테이블로 만들어야 됩니다. 테이블 만들기 눌러서 테이블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 그리고 나서 실행 눌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8개가 붙어버리는 거죠. 18개 맞아? 자, 확인 버튼 누르고, 그럼 이제 여기 나왔죠.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업데이트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는 거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내용이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지 봐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테이블 만들기를 하지 않고 그냥 실행 누르면 기존에 있던 여기 있는 테이블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업데이트라는 것은. 그러면 난리 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미리 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미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덮어 써도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은 덮어 써도 괜찮은 것들은 실행해서 완벽하게 꾸미고 난 다음에 테이블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것들은 괜찮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붙어도 괜찮은지 않는지 이걸 불확실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테이블 만들기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해서 수정하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실행하고 최종적으로 실행 마지막 거 하고 저장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업데이트 수강생이라고 테이블까지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쿼리 저장해야 되겠죠. 업데이트 수강생 조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 수강생 조회 쿼리 이름으로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 조회네요. 또 큰일 날 뻔했네. 업데이트 언더바 수강생 조회 쿼리 이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 레벨 상세 프로그램 테이블을 이용하여 레벨의 매개 변수를 입력하고, 그러면 뭐 매개 변수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게 딱 대괄호 요것만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입력하고 레벨에 해당하는 수강생 정보를 조회하는 수강생 조회 쿼리를 해라. 실라베기라는 필드는 없나봐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라고 보니까. 네. 자,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수강생 과목, 수강 과목 이렇게 돼 있죠.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첫 번째 필드는 테이블은 수강생 테이블, 두 번째 레벨 상세, 세 번째 프로그램 테이블, 이 세 개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수강 과목. 자, 수강 과목은 뭐예요? 프로그램 테이블에 있는 프로그램 필드가 수강 과목이죠? 아까 그거 바꿨잖아. 그죠? 네. 수강생 테이블에 있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아셨죠? 프로그램 테이블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째, 레벨.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명. 성명은 어딨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납입에
실나비게라는 건 없죠. 그럼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성. 실납입액 콜론 열머리글 넣었어요. 그럼 이제 월 수강용 필드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 가로 닫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월 수강료 필드 할인율 필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월 수강료 곱하기 가로 열고 1 잘못했나?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가로 닫고 할인율이 뭐야? 할인율 동그라미율이네. 율. 네, 여기 써 있죠. 네. 여기에 월 수강료와 할인율 필드가 있으니까 요 놈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필드가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필드가 있으니까. 자, 확인 버튼 눌러서 네 번째 거 했고요. 다섯 번째 필드는 연락처 필드를 이용해서 표시해주면 됩니다. 연락처. 자, 그리고 끝났어요. 실행 버튼 누르면 이제 실납입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실수형으로 쭉쭉쭉쭉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위에 문제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했더니 실납입에 보니까 뭐예요? 통화 형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바꿔줘야 되겠죠. 디자인 보기에 실납입에 요놈을 형식으로 통화를 해주면 됩니다. 실행 눌렀더니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나왔죠. 또 내림차순이 되나요? 순수미술, 독서. 그랬더니 여기 이거 안 했네. 요거 안 했네. 레벨. 그죠? 매개변수 이거 안 했네요. 네. 이것도 순서대로 해야지. 또 해야 되겠지. 레벨 여기 조건에다가 대괄호 넣고 뭐예요? 레벨 가로 열고 A 심표, B 심표, C 심표, D 심표, E 심표, E까지 하고 가로 닫고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있죠. 매개변수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자, 다시 실행 눌러서 나왔습니다. 대문자 A 넣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순수 미술부터 쭉쭉쭉 나왔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문제 11개 레코드가 나온 것처럼 여기도 11개 레코드가 나왔으니까 순서적으로 나왔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쿼리 이름 저장해 줘야 되겠죠. 수강생 조회라고. 자, 그러면 저장 수강생 조회라는 쿼리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려워요? 예, 어저께보다는 쉽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